이어서 심도 있는 전략 세워보죠. 2분기 첫 거래일 2분과 개장 전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시장이 정말 답답하게 움직이고요. 종목별 순환 매장세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장세가 좀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아직도 3개월 더. 3개월이요? 예. 그럼 3개월 동안 이 고수들의 트레이딩 영역일까요? 예.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아까 간단히 얘기해서 파생 쪽에서 그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그 쇼플레이가 롱플레이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쯤 그렇게 될 건가는 저도 시장한테 물어볼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4월 초에 이제 분기 실적이 나온 그 맥점에 여기서 스위칭 해주기만 바랄 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수치를 한번 보시죠. 지금 요게 3월 10일 날이 23만, 그러니까 3월물이 만기 끝나고 6월물로 롤오버해서 시작한 총 수량입니다. 23만 5천 개. 지금 요게 2만 개 증가하면서 한 150포인트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증가했는데 이날이 왜 중요하냐면 이날이 코스피 200에 엔솔이 처음 들어온 날입니다. 이 네. 엔솔이 코스피 200에 들어와서 2등, 3등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이제 다음 물량은 4월 28일 날 이제 요 날짜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매도 물량이 언제쯤 가능하나.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3월 10일부터 삼성전자 매수하고 6월물 매도 합성하는 그 에너지를 차익 매수라고 합니다. 매수 차익 거래. 그다음에 그동안에는 이때는 이제 삼성전자 매도 6월 선물 매수하는 매도 차익 거래가 더 지배했다는 얘기죠. 이걸 수치적으로 보시면 이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 11월 12일부터 외국인이 매수해갖고 2월 17일까지는 5조를 샀습니다. 여기 위에 숫자가 이렇게 빨간 색깔 보이죠? 그러네요. 5조. 네. 그런데 어제까지는 2조 8천억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2월 17일부터 거의 2조 2천억 정도의 매도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때리면서 밑에 단이 선물 매수해갖고 끌고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끌고 올라오는 데는 삼성전자 죽이면서 엔솔이나 삼바나 심지어는 현대차나 이런 것들을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인버스로 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인버스라기보다는 그렇죠. 롱숏, 롱숏으로 가고 있네요. 네네. 움직임이죠. 그러면 만길에 이 엔솔은 이렇게 구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3월 15일부터 35만에서 LG 에너지솔루션 매수하고 2월물 매도. 이러면 이 만기 4월 14일, 5월 15일, 6월 9일 동시만기 때까지 청산되는 것도 있고 계속 그냥 이런 걸 추세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판단이 드냐? 엔솔이 이제 3월 15일 저점 딱 찍고 지금 이렇게 44만 원, 5만 원. 그래서 제가 요 50% 때려라. 이제는 엔솔을 추가 50만 원권 올리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이제 4월 28일 겨냥해서 미리 또 빌려다가 때리냐가 앞으로 시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데 이게 2차 전지라든지 그 지금 움직이는 삼성 SDI나 LG화학이나 그다음에 또 SK 이노베이션이나 심지어는 에코프로 BM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롱숏이 어떠한 흐름을 보냐, 어떤 차이, 요것도 한번 보시죠. 만기일날 요때가 1월 27일 엔솔 상장할 때 347에서 요때부터 매도를 한 겁니다. 373까지 끌고 올라왔죠. 이때 삼성전자가 얼마냐면 7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 8일 이제 쌍바닥을 만들었죠. 346. 이때가 굉장히 위험했었던 때입니다. 뭐 홍콩 급락하고 막 미국 급락하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위치 보시죠. 이때가 1월 28일 날 엔솔이 7만 1,200원 그리고 7만 5천 원까지 끌고 왔다가 이걸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월 8일 날이 6만 8,700원까지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제가 그래서 언제쯤 외국인이 매수를 바꾸냐. 저는 이 3월 17일 동그라미 걸어놓겠습니다. 3월 17일이요. 요게 얼마죠? 7만 1,800원입니다. 그러면 요거 뚫을 때까지는 종목장입니다. 7만 1,800원까지는 올라와 줘야지 외국인이 매수로 돌려 세울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3일 정도 연속적으로 요거 아주 하루 만에도 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왜 안 하고 있을까?
그러면 그걸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아니 삼성전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등 종목을 그 상황에서 다른 것들은 끌고 올라왔는데 나쁘다고 하는 것들은 그런데 삼성전자를 계속 왜 누를까? 그러면 이렇게 좋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선물 싸게 왕창 산 다음에 삼성전자를 누른 다음에 이제 6월 가기 전에 이걸 끌고 올라가고 밑에서 산 거를 수익 내려고 이 전략을 세운다. 아주 좋은 시각이죠. 그런데 반대로 아직도 불안한 리스크를 공격하기 위해서 다시 이 직전 저점 붕괴하는데 삼성전자를 쓸 거며 그걸 쓰면서 이제 그동안 끌고 올라갔던 거를 이제 다시 숏으로 바꿔버리는 이러면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결정을 아까 마디마다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4월 14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4월 5일과 4월 14일 날이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체크할 건데 이때 선물 이거 보세요. 3월 8일 날 딱 쌍바닥 찍고 거의 20포인트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판단 보냐면 시가상위 종목들 언제 갑니까 할 때 이제 절대 불가침으로 선물 360가 종합주가지수 2,700개만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에너지가 돌아왔대. 다시 시장을 죽이면서 직전 저점을 공격하는 에너지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형주 공격이 또 집중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삼성전자는 안 빠집니다. 위치가 그렇게 크게. 그러면 그동안 끌고 올라왔던 거를 다시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2차 전지입니다. 즉 엔솔,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추가 가느냐 아니면 바뀌냐는 요 데이터를 갖고 보십시오. 미결제 악정을 늘리면서 죽이냐. 지금 보시면 23만 5천 개 3월 15일에서 이게 2만 개 늘리면서 20포인트 올리고 삼성전자 눌리면서 다른 걸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오른 거를 엎어치게 하면 안 되겠죠. 이제는 삼성전자를 끌고 가야겠죠. 그래야 전체 시장이 이제 전차 군단이 움직여주면서 뭔가 순환이 되면 그렇게 되면 개별 종목 간 에너지가 오히려 대형주로 옵니다. 근데 네. 만약에 반대 시나리오 가면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테마주나 정책 관련주 움직임은 어디서 자금을 뺄 겁니까? 대형주에서 빠지는 그렇죠. 수밖에 없거든요. 새로 유입돼보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전체적인 시장, 종목의 테마 순환장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삼성전자 언제까지 누르냐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4월 달 가만 보면 요새 검찰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 보면 삼성전자한테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검증해야 될 거는 실적 1, 4분기가 나와서 2, 4분기까지 컨센서스가 좋든지 나쁜 게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거기서 매수 에너지가 들어오든지 수치로 이게 확인이 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그냥 뭐랄까 순환 종목장만 게릴라 전투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되는 구간이 4월 첫째 주입니다. 그러니까 요번 주 오늘 금요일부터 다음 주 코스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또 마디가 아닌가. 그러면 이거를 결정하는 게 삼성전자고 환율이고 유가고 그런데 유가는 조금 좋은 위치로 가요. 떨어지면 좋으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환율 불확실성이라든지 지금 요새 또 금리 얘기 갖고 뭐 장단기 금리 차 갖고 뭐 난리치지 않습니까? 이번 주 내내 나왔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원달러 한번 보시죠. 원달러. 이게 어떤 느낌 드세요? 이게 1월 28일 날 1,200원 딱 요때가 종합주가 저점입니다. 2,590. 그리고 2월 14일, 23일이 요게 삼성전자를 끌고 올라왔던 때입니다. 원화 강세. 그리고 여기서 치고 나가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렇게 불확실성 해갖고 이 3월 8일까지 1,238. 그리고 요게 3월 10일 날 전후한 원달러거든요. 근데 어저께 것까지 보면 3월 15일 날 1,244원까지 갔다가 1,200원까지 떨어졌다가 변동성이 큽니다. 이 원달러가. 그러니까 여기도 아직까지 불확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원달러 그다음에 이게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나라 외국인들의 우리나라를 보는 시장의 변동성. 엑스트하면 원달러는 또다시 급등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거 뭔가 좀 복잡한 그림이지만 시장을 볼 때 저는 그래서 대형주 중심보다 주변만 보겠습니다. 지금 전략은 중심은 아직까지 판단을 못 하겠어요. 삼성전자를 계속 눌러갖고 이 시장을 한 번 더 공격시킬 건지 이제는 엔솔을 이용할 건지 이거를 좀 계속 확인할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X, Y축, Z축에 그동안 집중됐던 것들이 삼성전자 눌러도 가는 게 주성 엔지니어링, LG 이노텍, 코리아 서킷인데 이쪽도 고점 찍고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밀리고 있어요. 그러면 후발주의 밑에 단에서 올라주면 이게 가까이에서 순환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삼성전자 누르면서. 근데 다 빠지면 이거 삼성전자 공격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걸 봐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쪽에 2차 에코프로, LNF 이게 계속 더 가려면 현대위와 만도, 현대차, 기아가 가까이에서 이제 숏으로 바뀌면 안 돼요. 이게 더, 그러니까 현대차 기준으로는 16만 9천 원에서 18만 원까지 왔단 말입니다. 20만 원까지 그 1, 2만 원을 더 땡겨줘야 돼요. 그 에너지가 안 나오면 뭔가 여기서 더 눌렀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그동안 애매하게 올렸지만 이게 이제 숏바스켓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고, 그러면 밑에 단에 순환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새 IT에 왜 이렇게 순환이 안 나오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방향성이 아직까지 모르겠다라는 거니까 이 부분을 4월 14일까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전략은 저라면 오히려 요 LNF 에코프로 이것도 아까 엔소를 때리면 이것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느 선을 그어놓고 일부 매도하는 게 낫고, 오히려 나라 M&D, 더구전자나 이 밑에 단에서 다음 타자의 중소형주를 사보는 게 어떻겠나 실전에서는. 그러면서 거기에 결론은 삼성전자 68,000원 지지 라인을 확보한 상태에서 71,000원을 갇혀서 지그재그 줄 때 이런 순환은 나온다. 종목장도 이렇게 전략을 짜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전에서는 이래서 제가 자꾸 선수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파생 쪽 그림을 알면서 이게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거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도 꽤 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뭐라 그럴까, 삼성전자 SK 방향성이 안정해졌으니까 먼저 주도했던 종목마저도 고점 돌파하면 두들겨 맞는다. 대장주가 LG노텍, 주성엔지, 심텍, 코리아 서키트. 그러면 중심에서 치고 나가지 않거나 밑에 단의 순환이 아니면 이게 다 같이 빠지는 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심의 디베이팅 칩스미터가 치고 나가든지, 요새 이제 밑에 단의 SNS 때 AD 테크놀로지 뭐 여기에도 5G가 들어갑니다. 어저께 5G가 올라왔죠. 이런 것들이 순환되면 위도 덜 빠져요. LG노텍이 제가 40만 원 넘으면 때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35만 원, 주성 엔지니어링은 2만 한 5천 원. 코리아 서킷은 27,000원에서 33,000원에 지그재그가 가능해요. 그런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68,000 지지 실패하고 다시 숏 전략, 그러면 여기에서는 저는 우크라이나 사태보다 홍콩이 흔들렸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ELS 그거를 가장 우리나라가 지금 아킬레스건이 그것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계속 체크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저는 요새 10시 반을 동시효과를 봅니다. 9시가 아니라. 그래서 홍콩과 상하이를 보면서 오늘 전체적 시장 보면 파는 깨지진 않겠구나. 그래서 요새 장이 나스닥이 올라가도 파생 쪽에서는 올려놓고 죽이는 데만 사용합니다. 삼성전자 500원도 못 올려요. 그게 시장의 정답이 아닌가. 그러면 삼성전자가 못 가면 종목은 계속 돕니다. 근데 이게 질이 그나마 좋은 종목들보다는 테마성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는 게, 그래서 오늘도 금요일입니다. 일단은 나스닥 빠졌어요. 저는 오히려 오늘 같은 날은 진짜 뭐랄까요, 아침에 빠졌어 올리는, 삼성전자 그냥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리는 이런 에너지만 나오면 종목장은 계속 되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또 한 1,000원 정도 오차가 나요. 여기서 1,000원은 굉장히 큽니다. 지수 한 30에서 50을 부러뜨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엔솔이 그동안 올라갔던 게 죽어주면서 오히려 올라갔던 종목들도 같이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니까, 오늘부터 다음 주 한 5일, 7일까지 여러분들 제가 말한 그 파생시장의 미결제를 늘리는데 죽이면서 늘리는지, 아니면 미국 빠졌어도 우리는 디커플링으로 뺐다 올리는지, 이 부분을 잘 보시고 거기에서 종목의 순환을 체크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해 드립니다. 네, 그럼 미결제 약정 부분은 이렇게 또 짚어주셨고, 자, 그럼 시간 관계상 좀 바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시장은 일단 오늘 조정을 받았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이것이 오늘 우리 시장에 좀, 최근에는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에 좀 디커플링 현상이 좀 지속되는 것 같거든요. 우리 시장에도 좀 타격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시장 오늘도 좀 또 박스권일까요?
그냥 박스권 같아요. 그럼 4월 중순까지는 삼성전자가 그렇다 할 치고 나오는 흐름이 없으면 계속해서 박스권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가는 장 아니면 그냥 종목장 순환으로만 보겠습니다. 근데 그 종목도 어저께는 5G죠. 그럼 오늘은 뭐 어떤 섹터가 튈지 몰라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선수 감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전략을 세우냐면 종목에 안 오른 거를 미리 대기해 놨다가 이게 순환이 되면 오를 때 팔고. 오히려 때려버리는 전략으로 이 트레이딩 감각을 하고 네. 이 장이 가려면 저는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대장주가 움직여야 되는데 삼성전자 IT 섹터를 제외하면은 저는 건설 쪽에서 계속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계속 끕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SY주, Z주게 무슨 기약 시간이냐라고 할 텐데 여러분들 이 코딩에서 이 현대건설, GS건설, DLNC가 3월 14일 날 15일 고점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못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저가 건설주나 테마주 성향으로 계속 철강, 건자재 뭐 이런 순환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WTI를 왜 집어넣냐면 WTI가 130불에서 90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이제 100불 7% 빠졌습니다. 이게 빠질 때 저는 이쪽은 같이 빠집니다. 유가가 급등해야 조선, 뭐 물, 가스 이런 것들이 불안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고 이것이 에너지를 주는데 이것도 같이 빠질 때 그럼 갈 게 뭐냐? 요번에 오늘 건설주하고 중저가 건설주, 건자재 이런 순환이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1차 목표로 잡겠고요. 그래서 WTI가 빠질 때 오를 수 있는 이거 빠질 때 같이 빠지는 거하고 오르는 게 이렇게 차별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 오르는 거는 뭘까 할 때 저는 리오프닝주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WTI가 빠질 때 오를 수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는 이 내부적인 정책 연결고리의 건설, 건자재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이제 뭔가 구체화되는 것들 그 광주 지역이나 이게 또 지방선거하고 또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럼요. 그것도 지방선거 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한 몇 분 남았죠? 이제 끝내야 할 시간이에요. 끝내요. 난 그러면 그럼 다음 시간에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꼭 더 해주시는 걸로 알고. 네, 일단은 뭐 삼성전자의 그렇다 한 수급 변화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제 발빠른 트레이딩 전략이 계속해서 유효할 것이다. 그리고 좀 낙폭 과대주라든지 정책 테마, 건설주 쪽에서 좀 계속해서 주목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